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입니다. 윤회라고도 하죠. 전생론은 인류 문화에서 3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고 해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친숙한 개념이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와 충돌하는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반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스킵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전생과 환생 개념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타로와 사주를 보면서도 이 개념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전생, 초월 심리학, 이런 책들, 영성과 관련된 책들에 푹 빠져 지냈었어요. 그러던 중 도린 버추, 브라이언 와이스 같은 심리학자들의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분들이 전생의 삶을 리딩하는 카드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카드가 패스트 라이프 오라클이라는 오라클 카드죠. 타로는 아니고 오라클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카드로 리딩을 한번 해보아 드려도 될까요? 자, 사설은 이만 줄일게요. 21세기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수백 수천 가지의 전생이 이미 존재할 거예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전생의 기억이 뭘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6장의 파일 중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수많은 전생 중에 딱 한 가지만 특정해서 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되게 편안하게 그냥 친구에게 얘기하듯 리딩을 해볼게요. 자, 개인 상담은 아니니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카드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전생의 삶, 현생의 영향, 이게 목적인데요. 마더 파더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서 아마 그때 20세기에 인구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이때 굉장히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막 편지도 서로 주고받고 기차 타고 만나러도 가고 이래서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생 자리에 어머니가 나온 거를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나 어떤 컴플렉스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20세기 산업혁명 시절에 겪은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생의 목적에 파더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나왔는데 자, 카드가 오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카드가 나한테 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뭐를 얻어야 하는가, 지금 삶의 목적을 뭘 얻어야 하는지 오라클로 몇 장 더 뽑아볼게요. 러브 카드가 딱 나왔어요. 이때 뭐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낸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에 대한 애착, 또 두 분일 수도 있죠. 애착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이때 부모님이 일하러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산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애착이 많이 생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생은 여러분이 가족과 지내는 시간에 굉장히 애착이 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 하면은 이번 생에 21세기에는 이 20세기에 못다한 그런 뭔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산업혁명이 지금 몇 세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이번 산업혁명 시기라 보셔도 되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 애착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가족과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철도나 어떤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족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좀 가까이 하고자 이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21세기는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이 이때보다 훨씬 더 발달했잖아요. SNS나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뭐 이런 메신저들도 굉장히 발달해서 페이스톡도 할 수 있고요. 누군가 이렇게 길고 반대편의 사람과도 막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때 좀 한을 좀 풀기 좋은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21도 완벽과 완성의 숫자니까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 시절보다, 산업혁명 시절보다. 여러분이 어쩌면 부모라면 내가 이미 자식을 두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 때문에 이런 내가 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 카드 자체가 너무 예쁘죠. 이게 만다라 그림인데 이 사랑 그대로의 자체를 연습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가끔 되게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가족인데 떨어지고 싶다.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떨어지셔도 좋습니다. 잘 화해하고 싶어요? 화해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카드를 보고 든 감정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곁에 있다 하면은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좀 다시 태어나지 않으시려면 지금의 관계를 좀 용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점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내가 부모일 경우에는 자식과의 관계도 좀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산업혁명 철도의 발달로 너무 정신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좀 안 좋았다면 지금은 조금 그런 걸 풀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랑의 기회라고 하니까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막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보조 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가볼게요. 자, 이게 전생의 삶, 현생의 삶. 이게 지금의 삶의 영향과 목적인데요. 여러분이 수도승이나 수녀였을 수 있어요. 스님, 탁발승, 어떤 기도와 수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욕심을 안 부렸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라 하면은 고대 영국, 지금의 동유럽 이쪽이죠. 켈틱 시대, 켈트족의 시대의 탁발승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마음속으로 종교는 없어도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 촛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양초를 딱 켜놓으면 뭔가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또 이렇게 뭔가 곡기를 끊고 수도승들은 성욕도 끊고 모든 속세의 것을 벗어나서 욕심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영향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는 습관이 항상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막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 막 이렇게. 종교도 없는데 저 제발 내일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내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 받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고 내일 부모님이 수술하시는데 제발 수술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어떤 영국이나 동유럽 쪽 문화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좀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전생에 갖고 있던 상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해소시켜 주거든요. 여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전생에 한을 풀기가 좋은 시대예요.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해서
여러분이 또 이걸 보니까 뭔가 억제하고 내가 눌러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 있고 내가 뭔가 마음이 헛헛해요. 그럴 때 뭔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그런 걸 들이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고요. 특히 영혼이 좀 맑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없어요. 좀 사리사욕이 없을 수 있는데 전생에 하도 참았기 때문이죠. 또 현생은 전생의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막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막 다 해보고 싶고 전생에 참았던 것을 지금 막 펼쳐볼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삶의 조언 하나 더 뽑아볼게요. 오라클로. 저지먼트. 여러분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아. 무덤 들어가면 다 제가 될 뿐인데 속세에서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살아. 인간은 다 평등한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에요. 되게 뭔가 사람들만의 어떤 각자의 숙제가 있을 뿐이야. 선악이란 건 없어. 요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판단이 맞고요.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맑은 정신, 편견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기댈 수도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되게 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네.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이 영혼이 맑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줄 것만 같아서.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경청자라고 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 그 태도가 전생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지금은 또 그냥 이게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종교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또 전생에 많이 참은 거를 반대로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속세에 물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또 생각 안 하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다 내 삶의 어떤 나라는 영혼의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나의 이런 맑고 깨끗한 마음을 또 되게 존중을 하시면서 또 종교활동 가지셔도 좋아 보여요. 이분들은 뭔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고 남에게 편견이 없고 정신을 계속 수련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내가 종교가 없어도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 수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편안함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3번 리딩을 해볼게요. 여러분 전생의 삶과 현생 목적이에요. 이분들 축하합니다. 이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이번에 이것도 굉장히 이 카드 보니까요. 종교 박해 이런 신문 마녀사냥 같은 게 딱 떠오르죠? 내가 굉장히 영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책과 촛불이 나오는데 책으로 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내가 막 독립투사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생의 기억으로. 정의에 되게 민감하고 불의를 못 참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해요. 세상의 불공평, 기아, 아이들의 굶주림, 성차별 이런 사회의 불공정한 면들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전생에 투사로 나가셨을 수 있어요. 유관순 열사처럼 남이 시키지 않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나가는 거죠. 미투 운동도 그렇잖아요. 서지영 검사님 제 인터뷰를 보니까 나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나간 거지 내가 투사가 되고자 한 게 아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내가 똑똑하고 영혼이 맑고 지혜롭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굉장히 정신적인 능력이 강하고 굉장히 직감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투사적인 면모를 많이 숨기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때 이유 없이 마녀사냥 당하고 고문 당하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도 나서는 걸 겁먹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은 이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번 생에 전생의 숙제를 이미 해결했어. 내가 이미 지혜를 배웠어. 이런 의미가 이 카드에 담겨 있어서 이 카드를 꺼낸 순간 여러분에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전생에 이미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 좀 이제 내가 나서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나섰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막 민간인이었는데 뭐 투사가 아니어도 민간인이었는데 이유 없이 막 이렇게 갇히는 거 있죠. 전쟁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엔 좀 나서지 않고 내가 방구석에서 책 보고 혼자 유튜브 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번 생은 좀 쉬셔도 돼요. 쉬기 위해 태어난 생이 맞고요. 여러분에게 쉼이 이렇게 보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시간을 좀 즐기셔도 된다고 해요. 이번 생에 좋아하는 오라클 하나 더 뽑아볼게요. 내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게 역경이란 뜻이죠. 분명히 이거와 연관되죠. 역경을 경험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미 지혜를 얻었어요.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나는 숙제를 끝냈습니다. 요 두 카드가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전생에 고생했던 거를 지금 보상 받으셨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이번 생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번 생에 100% 편하지만은 않겠고 여러분이 화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을 거예요. 인간의 삶이니까.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인내심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내적인 지혜를 배웠다. 나 이미 숙제 끝났어. 더 이상 그때 과거에 경험을 하지 않아도 돼. 이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나를 좀 북돋아 주세요.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저는 안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전생의 숙제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의로움에 대해서 민감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왜 나는 내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남만 도우려고 해? 이런 이타심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런 정의로운 성격이 다 이유가 있던 거니까 그런 선의의 의도를 막 죄책감으로 승화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예전 과거 경험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축하드려요. 이 카드 뽑은 분들. (4번) 카드 뽑아볼게요. 4번 카드 과거 3, 현재 3 어떤 지금의 영향이에요. 이집트 카드 나오네요. 이집트와 한국이 되게 연결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교주를 섬겼거나 여러분이 교주였을 수 있어요. 대사제, 어떤 고위 여사제 카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집트에도 굉장히 종교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이집트의 여사제, 사제, 그냥 고위 사제, 교주, 혹은 사이비는 아니에요. 사이비는 아니고 아니면은 이런 이집트의 교주의 가르침을 많이 따랐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때 배운 어떤 여러분의 소망, 지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에도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설득될 수 있고요. 내가 뭔가 내 의견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사제 그림이라서 프라이스트보다 프라이티스의 느낌이 강해 보이죠? 영어 발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때 이집트의 고대 문명, 이때 또 이집트 문명이 천문학이랑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종교 문화가 융성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게 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제나
어떤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사람, 카리스마 있던 사람, 고민을 결정해주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던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람의 가르침을 많이 따라서 기회를 얻은 걸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 당사자였든 이분을 이렇게 뭔가, 따랐던 사람이든, 이집트에 전생이 있다고 해요. 이 카드 뽑으신 중에는 이집트 여행을 가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 조언 카드로, 그럼 이번 생에서 나의 목적은 뭔가요? 내가 뭘 배워야 되나요? 한번 뽑아볼게요. 과거는 갖고 오지 않아.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끝이 나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 끝이 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가 있는데, 과거는 같고 현재는 풍족해. 인간의 삶은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어떤 믿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게 색깔이 또 빨간색 카드들만 뜨는데, 여러분이 이때 되게 뭔가 못했던 거를 지금 굉장히 펼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빨간색은 어떤 열정과 풍요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는 갖고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현재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취미,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에서 느끼는 이런 재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래요.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을 좀 떨치고, 이 카드는 좀 두려움이 많을 때 나오는 카드기도 하니까요. 두려움을 떨치고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인간의 삶은 하나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 생을 즐겨보세요. 영혼은 죽지 않죠. 사람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또 떠오릅니다. 강력한 카드가 나왔네요. (5번)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 전생 삶, 현생의 삶, 지금 현재예요. 자, 아메리카 원주민 카드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사셨던 거죠. 원주민. 그때 공동체 생활을 하셨대요. 이제 부족 생활을 하신 건데, 그때는 개인주의가 좀 발달하지 않죠. 지금 미국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전에는 원주민들의 어떤 공동체가 그런 좀 오리지널, 전통적인 문명이었죠. 이 카드 나온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시면요, 남자의 과거생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남자시면 여자의 과거생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내가 남자다 이러면은 남자로 사는 어떤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관습 같은 게 불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여자시면은 내가 여자인 것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지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물질 문명 같은 거에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메리카 이런 원주민의 문화는 공동체였는데, 어떤 그 콜럼버스가 미국을 간 이후로 개인주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굉장히 한을 느끼고 막 쫓겨났죠. 여기저기로 미국의 각지로 쫓겨나서 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카드 뽑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재밌는 게, 제가 명상이나 어떤 마음을 시키고 싶을 때 아메리칸 원주민 플룻 전통 악기 소리를 막 들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기분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아메리칸 원주민 문화에 대한 어떤 음악이나 어떤 박물관에 가셔서 그들의 원주민 토착 문화를 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으실 수 있고요. 이 카드 나온 거는,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팽배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세금 내야 되고, 납부서 내야 되고, 고지서 내야 되고, 공동체는 그런 걸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공동체가 해결을 해주는데, 개인주의는, 문화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죠.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거에서 유튜버들도 다 이렇게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먹방 보고, 이런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잖아요. 혼밥 먹고 혼자 노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주의가 어색할 수 있고 항상 좀 사람을 그리워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공동체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 좀 단독적으로 서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에게 메시지 교훈 하나 뽑아볼게요. 이번 생에 여러분에게 주는 전생의 메시지. 지금이 여러분에게 성장의 기회라고 해요. 완전 전생과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남자로 500번 태어났다면 지금 여자로 501번째로 태어난 거고, 여러분이 여자의 생으로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그 이번은 남자의 생을 경험해 보는 거죠.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어떤 영적 성장을 한다. 이 개인주의 시대에 공동체 문화를 벗어버리고 나라는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성장의 기회를 이번 생에 맞이하게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익숙했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야, 이번 생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가벼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해요. 성장의 기회를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 과거생, 현재생. 자, 목적인데요. 이 카드는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하나만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여러분이 과거에 선원이던 선장이던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배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건 바다의 기억이 있어요. 바다를 해양하면서 대항해 시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굉장히 모험을 많이 펼쳤던 사람인데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던 사람,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던 사람과 지금 뭔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내 친구나 뭐 부인이나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가 선원이었을 때 바다를 타고 항해를 하던 시절에 알게 된 사람이라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누굴까? 좀 어렵게 나오네, 카드가. 이때 여러분이 뭔가 이거 보니까 좀 전쟁터에서 전쟁 때문에 남북전쟁일까? 무슨 전쟁일까? 전쟁 때문에 조금 억지로 나갔었다고 그래요. 배를 타고. 군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좀 끌려나간 게 있어요. 카드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바다가 확실히 관련 있네요. 바다 카드가 계속 뜨는데 이 카드가 왜 뜬지는 좀 어렵네. 아틀란티스는 좀 고된 문명, 완벽한 유토피아 고된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게 좀 한 개의 전생만 읽히는 것 같진 않아요. 바다와 가까운 삶을 살아서 어떻게 보면 바다가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땐 너무 좋은데 바다가 되게 편하면서도 막 수영하기 힘들고 요트 같은 거 타면 막 멀미 너무 심하고 배멀미 심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뽑을 수가 있죠. 그때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고된 문명이지 어떤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카드는 아니라서 이건 좀 현실적으로 보이죠? 여러분이 선원이나 바다 이렇게 해군이었을 때 해군의 느낌이 강한데 그럴 때 조금 가족들이나 사람들이랑 좀 억지로 떨어져 지냈던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좀 정의로운 성격이기도 하대요. 이거는 좀 카드가 어렵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뭘 배워야 되나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카드가. 믿음. 이때 떨어졌던 어떤 가족,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카드인데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그 사람 믿어라. 내 내면의 소리를 믿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승리한대요. 내가 지금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목표든 시험에 대한 목표든 어떤 사람과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 목표든 내가 믿는 만큼 성공을 한대요. 이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또 많이 강인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 카드 뽑으신 분들 만약 물공포증이나 뭐든 배를 못 타실 수도 있고 바다만 보면은 막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사 정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는 뭔가 이렇게 나서고 확실하게 담백하게 일 처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나오는 카드니까 내가 믿는 거는 무조건 끈기 있게 성취를 하고 말아요. 이 검 에너지가 또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행동보다 좀 머리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만큼 얻어버리고 말아요. 이번 생에 뭔가 내 목표가 있다면 내가 해군이었을 때, 또 고대 문명에 살았을 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천사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믿어서 얻으시래요. 성공한대요. 석세스 카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든 이루고 싶으시든 내 이런 강인한 정신으로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누가 나와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지난 생에 나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해소하기 좋은 시절이라고 해요. 누군가 한 명이 바다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한 명은 기다렸겠죠? 그 기다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인내를 하고 기다림으로써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었다. 이런 경험을 했었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번 생에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룰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으니까. 리딩 잘 보셨나요? 카드가 조금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카드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어떻게 전달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생에 내가 뭐였느냐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번 생을 잘 살아보는 걸 거예요. 전생에 저도 여러분도 고아고 거지고 전쟁 피난민이고 그랬을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편하게 죽었을 리가 없고 당연히 원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회원의 시대라고 그래요. 21세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참고 묻어왔던 것들을 좀 소망을 이루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니까요. 숫자 21에 행운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개인 상담 원하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거살롱 검색해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카톡이 좀 어려운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010-9468-2530 문자 예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